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보증금 500만 원대 월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제 실투자금은 한 14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신축했으면 지금은 그 건물 가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또 지금 부동산도 엄청 시세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한 90억 정도 됩니다. 월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2,500이네요. 두 개 합치면. 야, 많이 들어온다.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네, 가격도 맞아요. 오르고. 네네. 근데 지금 같은 때도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관심을 가지면 좋나요? 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대표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빌딩 진영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KS 부동산 중개법인과 빌딩 진영쌤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김진영 대표인데요. 빌딩 매매 중개와 또 디벨로 컨설팅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살에 월세살이로 시작해서 지금 네네. 건물주가 되셨다고.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남편 나이가 25살이었고 제가 27살이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모아놓은 그쵸, 돈이 그쵸. 없어서 정말 보증금 500만 원대 월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결혼과 동시에 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원룸에서 아이를 키울 순 없다. 정말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착같이 일을 했고 저에게 첫 기회가 온 게 그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33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수원에 있는 분양권을 분양받았는데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 뭐 계약금이 3천만 원대. 그 집에 들어가려면 2년 후에는 입주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한 잔금을 1억 정도 모아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1억을 한 1년 만에 모아서 제 첫 투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분양권 한 개를 더 샀어요. 네.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면서 나는 실거주하고 하나 임대를 주면 그 두 개의 아파트가 같이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투자를 했는데 분양권 하나만 있었을 때는 그냥 내 집 하나야 라고 생각해서 투자의 꿈도 못 꿨을 텐데 그쵸, 그쵸. 하나가 생기니까 이제 투자로 막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에 입주할 때쯤 이것을 두 개를 팔아서 서울에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보자. 그 임대 아파트도 서초구였어요. 그래서 서울을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 인근에 서초구 우면동인데요. 영끌에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단계별로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부동산 현업에서 지금 13년간 일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하더라도 건물주를 만나게 되잖아요. 건물주가 너무 부럽기만 한 거예요. 저는 맨날 계약 쓰면서. 그래서 사실 그리고 건물주는 또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건물주 생각만 하다가 또 목표를 잡고 실행을 하자. 그러니까 꿈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내가 그쵸. 내 집 네. 마련하니까 건물주에 대한 또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과감하게 매각하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아파트를 매각하고 건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제 인생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을 네. 매각하고 건물을 샀는데 그 또한 저에게는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 네. 그러면은 2년 전이면 그래도 괜찮을 때 들어간 거네요. 그죠? 엄청 많이 안 올랐을 지금 때. 사야 된다 이럴 때. 그러면은 부동산에는 어떻게 하다 관심을 가진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원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월급을 가지고서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생활이. 그쵸. 좀 빨리 돈을 모으고 싶은데 영업 중에 많잖아요. 뭐 그쵸. 자동차도 있고 보험도 그쵸.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요즘 좀 제일 많이 큰 단위를 가지는 부동산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 하다가 부동산 중개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건물은 어디에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은 강남 역삼동에 지금은 신축 완료해서 임대차까지 맞춘 상태예요. 살 때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제가 31억 5천만 원에 매입했어요. 그럼 자기 자본 얼마 들어가고? 건물 신축 비용이 15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제 실투자금은 한 14억 정도입니다. 매매 금액에서 80%, 신축 비용에서 70%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신축했으면 지금은 그 건물 가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또 지금 부동산도 엄청 시세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한 90억 정도 됩니다. 임대를 보증금 2억 원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맞췄어요. 제가 그 노후주택이었어요. 네. 빨간 벽돌 노후주택을 발굴해서 신축을 한다면 훨씬 그 많은 가치 상승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노후주택으로 놔두시는 분은 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살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시면 그걸 어떻게 신축 행위를 할 엄두도 못 내시거든요.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부동산 네, 가격도 맞아요. 오르고. 네네. 근데 지금 같은 때도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관심을 가지면 좋나요? 근데 금리가 뭐 5%, 6%대이거든요. 그쵸, 금리가 엄청 네, 올라갔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더 오버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익률 맞춰져 있는 건물 매입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신축 공사를 할 때는 1년치 이자 비용을 다 계산하고 그 내 실투자연금에 넣어놓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투자금 14억 원 안에는 취등록세와 1년치 이자 비용이 다 포함된 실현금입니다. 아니, 그럼 대표님은 신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원룸 중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상가, 임대차, 아파트, 건물 매매까지 제가 단계별로 올라왔는데요. 네. 부동산의 끝은 이제 건물의 디벨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신축을 시작을 하고 저희 고객님들 거를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럼 누구나 초보자들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예요? 네, 혼자 한다는 건 좀 네.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으세요. 그 부동산은 계속 제가 지금 건물 두 채를 갖고 있지만 계속 또 좋은 급지, 뭐 더 큰 땅에 새로 신축을 하고 싶고 계속 이렇게 앞이 보이거든요. 투자를 한번 한다면 계속 보일 거예요. 이렇게 20, 30대들이 좀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으신데 네네. 20, 30대 분들 많이 보세요. 건물 투자 조금 길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단계별로 경매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분양권도 시작할 수 있고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하고 또 매각하고 이렇게 계속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불어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소자본으로 하기 좋은 투자가 뭐가 있을까요? 2천에서 5천대는 분양권 좀 그것도 요즘에 유튜브나 뭐 온라인 강의도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가 많거든요. 오프라인 강의에 가시면은 멘토들이 또 있어요. 멘토들과 함께 상의하고 같이 목표를 실행하고 하신다면은 가능하시거든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하시는 게 여러 멘토들과 명이서 함께. 네. 여러 명이서 그리고 목표와 같은 이제 같이 또 회의하시고 얘기 나누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저도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확실히 사람들을 만나면 확실히 그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같이 공부하시고 네. 같이 또 토론하고 하시니까 대표님도 강의하시는 거죠? 네, 저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강의는 이제 디벨롭 컨설팅을 전문으로 이런 노후 건물을 어떻게 사서 어떻게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어떻게 이것을 임대를 맞추고 어떻게 재매각까지 할 건지를 제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드리고 저의 컨설팅 성공 사례들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면 뭐가 제일 좋아요? 우선 여유가 생깁니다. 돈적인 네. 것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요. 이 여유가 한 개를 가지면 또 두 개, 세 개 아니면 더 큰 거 불려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를 또 보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대표님 지금 건물이 두 채 있다 하셨잖아요. 역삼동에 하나 있고 망원동에 하나 있고. 네. 그것도 빨간 노후주택이었는데 리모델링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건물 가치는 얼마예요? 130억? 130억? 네. 그 정도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에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마포 망원동은 그 이자 비용 빼고 1,200 남고요. 욕산동은 2,500에서 1,500 빼면 한 1,000만 원 정도? 2,500이네요. 두 개 합치면. 네, 많이 들어온다. 이 정도만 있으면 웬만한 사람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거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목표치가 있으시구나. 목표를 계속 잡았어요. 그럼 최종 목표는 뭐예요? 지금 현재 최종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고요. 네. 저는 청담동 건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담동으로? 대표님이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계속 성공했던 대표님만의 노하우는 뭐가 있을까요? 매입할 때부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치를 상승시키고 어떻게 임대를 주고 어떻게 재매각할 건지 매각 금액까지 저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합니다. 계약할 때 저는 31억 5천만 원을 매입할 때 이걸 80억에 팔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임대료가 얼마가 맞춰질 거고 그 사이에 또 주변에 거래가 되면서 이게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걸 예상한 거죠. 그러면은 대표님 부동산 투자해야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잘못 사면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인기 지역에 매입해서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리는 경우. 투자의 의미로 계속 사고 팔고 하시려면은 거래가 활발한 주요 입지에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소자본으로 투자하실 때 땅에 투자를 하시라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기획부동산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투자하시면 산을 나눠서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물리는 경우죠. 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네. 이런 재개발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이거를 재개발을 추진을 하는 건데 그게 무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대표님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대표님도 처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았어요? 네, 부동산 중개업으로 이제 일을 많이 좀 빨리 모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사실 20대, 30대들은 지금 직장에서 좀 어느 정도 연봉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재테크로 해서 좀 투자를 불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 급여가 좀 낮다 이러신 네. 분들은 본격적으로 영업 쪽으로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일의 맥락은 같거든요. 일의 맥락은. 그래서 원룸 중개부터 시작해서 원룸이 여기서 배울 게 없어. 그럼 상가 사무실로 넘어가서 상가 사무실로 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배우면 이제 빌딩 매매를 시작하시는 거죠. 대표님은 그러면 20대 중반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개업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20대 때 제가 부동산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많이 놀라셨는데 또 지금 보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 잘했다. 이거 빨리 시작하길 아.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20대, 30대 저와 같은 그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대, 30대 때는 우선 시드머니를 모아서 그 모으는 동안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스터디 하셔서 뭐 오프라인 강의도 가시고 원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워킹맘인 저 역시도 이렇게 건물 두 채를 가진 건물주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빌딩 진영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 TV랑 빌딩 진영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